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병원 알레르기 감염내과 정지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천식에 대해 이해를 해보고 앞으로 천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목차입니다. 천식의 정의, 발생하는 이유, 천식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알아본 뒤 천식의 치료 방안, 응급시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은 어떤 질환일까요? 천식은 만성적인 기도의 염증 질환입니다.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기침,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쌕쌕거림을 동반한 천명이 있습니다. 타호흡기 질환과 다른 천식의 특징은 기도 과민성과 가역적인 호기기류 제한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 과민성이란 자극에 대해 빠르고 지나친 반응을 보임을 뜻하고 예민해진 기도에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쉽게 기도가 수축하여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가역적 호기기류 제한은 해당 자극이 사라지게 되면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처럼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천식 환자의 기관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폐 조직과 달리 천식 환자의 폐 조직을 보면 기도 염증이 증가되어 있고 이런 증가된 기도 염증으로 인해 가래를 분비하는 상피세포의 일부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고 기도 주변에는 근육이 비대되어 조그마한 자극에도 빨리 수축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염증세포들이 이렇게 침착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식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결부가 됩니다. 가족력, 아토피를 비롯한 유전적 소인이 있는 환자가 실내외 알레르겐, 바이러스 감염, 대기오염, 흡연과 같이 환경 요인에 노출하게 되면 천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천식이 발생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장내 세균 불균형에 의한 천식의 유발입니다. 항생제 사용, 저섬유 식사, 제왕절개, 분유로 인해 장내에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천식이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오염입니다. 자동차 매연, 공장 매연,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에 의해 천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은 기도를 변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기도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T2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쉽게 감작이 되어 천식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러한 천식을 가진 환자분들에게는 대기 오염 물질이 급성 악화를 유발하여 응급실로 내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구온난화가 천식에 발생하는 이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나무가 빨리 자라고 꽃가루가 증가하게 되어 꽃가루 감작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꽃가루 관련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상기후 반응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홍수가 증가함에 따라 습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곰팡이가 쉽게 자라며 곰팡이에 대한 감작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곰팡이 관련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천식의 진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천식의 특징적인 증상인 호흡곤란, 쌕쌕거림을 의미하는 천명, 기침, 가슴 답답함이 있는 환자에게서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낮보다는 새벽에 악화되거나 운동, 알레르기 물질을 흡입을 할 때, 또한 찬 공기를 흡입할 때 악화되기도 되고, 바이러스 감염, 즉 코로나라든지 인플루엔자, 감기 바이러스 감염 시에 더 악화되는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폐기능을 측정하게 된대요. 폐기능이 감소한 경우에는 벤톨린을 비롯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을 하여 폐기능이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는 경우에는 천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기능이 정상이라면
메타콜린을 비롯한 기관지 유발물질을 흡입하게 하여 폐기능이 유의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천식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에 의해서 유발되는 천식 환자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을 시키게 된 뒤 운동을 했을 때 폐기능이 유의하게 감소하면 또 천식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폐기능이 감소하고 있는데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능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환자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도가 심하게 염증이 있어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항염증 치료를 4주간 하고 나서 폐기능이 유의하게 개선이 된다면 이 또한 천식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천식의 치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식의 치료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환경 개선, 약물 치료, 응급 대처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개선 중 침구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연기 또는 자극적인 냄새는 천식을 급성 악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 또는 자극적인 냄새를 제거하는 게 먼저 1순위겠습니다. 진먼지 진드기에 의한 천식 악화 환자분들도 있는데요.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카펫을 제거하고 천소파, 쿠션, 봉지왕구 등을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사람의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이불류에 주로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진먼지 진드기는 뜨거운 열과 햇빛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불류를 세탁을 하실 때에는 55도 내지 60도로 세탁을 하시고 일광 건조를 통해 진먼지 진드기의 다양한 감정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투과성 커버 등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기가 탁하거나 음식을 조리한 뒤 가스나 냄새가 심한 경우에는 환기를 통해서 신선한 공기가 유입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고, 반대로 실외 대기 물질이 높거나 꽃가루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창문을 닫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기나 헤파 필터가 있는 진공 청소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청소를 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쓰시고 공기 중에 항원이 흡입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동물 항원에 의해 천식 증상이 악화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실외에서 키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2가지 방법이 모두 불가능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공간 분리, 즉 침실이라도 따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이 침실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좋고, 또한 면역 치료와 같이 주인이 동물에 적응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치료의 경우에는 담당 교수님과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천식의 치료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경구약제, 흡입제, 주사제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천식 치료의 근간이 되는 약제는 흡입제입니다. 따라서 이 흡입제를 적절하게 정확히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흡입제에 대해서 다음 장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흡입기에는 크게 천식 조절제와 응급 상황에 사용하는 완화제로 구분이 됩니다. 천식 조절제는 천식의 치료에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치료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천식 조절을 규칙적으로 함으로 인해 천식 발작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응급 상황에 사용하는 완화제는 응급 상황에만 사용하셔야 되고, 완화제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는 별로 효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절제와 함께 사용을 해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천식 조절제와 완화제가 복합으로 된 다양한 약제들이 나와 있으니 이런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 교수님과 협의 후에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식약제 조절 원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식약제 조절은 다음과 같이 환자의 증상을 기반으로 둔 설문지 점수와 폐기능 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절을 합니다. 환자의 증상과 폐기능이 조절이 잘 된다면 약제를 줄이기도 하고, 조절이 안 되면 약제를 반대로 늘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천식 조절 상태를 확인하는 설문조사와 폐기능 검사가 매우 중요한데, 경북대학교 병원에서는 환자 외래 시작 전에 천식 조절 상태를 태블릿으로 작성을 하게 하고 있고, 3 내지 6개월마다 폐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식의 응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심한 기침, 맥박수가 빨라지거나 색색거린 숨소리가 심하게 들리거나 입술이 파래지는 경우, 앉아있거나 천천히 걸어도 호흡곤란을 느낄 정도, 말할 때 한두 단어밖에 말할 수 없다면 천식의 응급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응급 상태를 경험하게 되시면 일단 당황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시고 최대한 편안하게 옷의 단추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방해드린 완화제, 즉 기관지 확장제를 가볍게 3차례 정도 흔드시고 약통을 눌려서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게 됩니다. 119가 올 때까지 위 과정을 15분 간격으로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9가 도착을 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천식 완화제를 흡입을 하시게 되게 되겠고, 병원에 도착하셨다면 담당 의사에게 증상이 악화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 증상이 나빠지게 된 이유, 사용하게 된 약제의 용량과 횟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천식의 치료와 목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식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상태에 따른 약제 변경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의사 진찰이 필요하고 1년에 두세 차례씩 의사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찰 속에서 치료 약물의 투여 방법이라든지 용량, 횟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식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천식의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식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외래 방문 시 담당 교수님께 얘기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